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었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3거래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냥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오늘 0.7%가 다행이었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155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토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도 공휴일인 만큼 차라리 내일 영상을 건너뛰고 월요일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 흐름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영상을 쉬고요. 월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0.36% 하락을 보여주었고 67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저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딱히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또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는데 의외로 시장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도 상승이 나왔었네요. 또 코스닥은 확실히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 그쪽 업종들이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내에 있는 소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첨보도 마찬가지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9월 13일 이후로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 부분의 지수는 그래도 하락이 나왔어도 다소 긍정적이었던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9월 13일 이후로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이 종목은 특히 외국인하고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외국인은 확실히 9월 20일부터 조금은 포지션에 변화가 생긴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최근에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기관도 반도체 쪽으로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다시 또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S&P 500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어제만 무려 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2.8%의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음봉과 함께 전날에 큰 양봉을 기대했었다면 그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2.3%, 대만도 1.2%, 그리고 상해지수도 0.2%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67%, 그래도 전날 미국 증시라든지 또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결정적인 종목들을 찾아보면 바로 지금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지만 그 신저가를 딛고 나서 지금 1.5%의 빨간불로 돌았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84,000원의 신저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유난히도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D램 반도체 기업이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이 컨센 대비 무려 8.3%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또 전년 동기 대비 23%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최고 경영자인 CEO에 따르면 단기적인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고 또 내년에 설비 투자는 30% 정도 축소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수요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겠다 라는 것은 공급을 줄이겠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도체의 어두운 시장 전망이 있었고 또 오늘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경쟁사의 공급 감소와 함께 D램 반도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반도체 기업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중에 TSMC의 주가는 마이너스 2%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약간은 시장 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TSMC는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라면 조금 전에 실적 발표와 함께 공급을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마이크론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가장 유사한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자, 그래서 공급 감소와 함께 D램 반도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상승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인지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었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다음 주에 흐름을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시장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딱히 특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락장이라도 늘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 우리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때 내가 조금 더 시장을 보는 눈이 키워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중장기의 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어두운 시장에서 짧게 단타라든지 스윙 투자 그런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장의 흐름보다 강한 업종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삼성전자의 차트 화면에 띄워져 있죠. 여기에서 전을 누르시고 추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업종을 누르고 또 코스피로 이렇게 코스피 차트하고 또 삼성전자의 차트 이 흐름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지금 시장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흐름하고 삼성전자 일단 얼핏 보더라도 지수의 흐름과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흐름은 양호하지만 전체적인 과거 5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아니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은 조금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한때 강한 업종이었었던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 그 중에서 태양광 관련주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를 클릭하고요. 여기 추라고 적혀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하나솔루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종목이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일단 시장 흐름이 7월 중순까지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시장도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또 시장도 빠질 때 같이 빠졌거든요. 물론 빠졌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흐름이 달라졌던 것이 8월 중순부터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차트하고 지수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또 다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최근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제주은행. 자, 이 종목은 완전히 9월달에 흐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인 몇 종목을 더 살펴보면 푸른저축은행, 마찬가지로 완전히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말부터 그 직전에는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흐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종목으로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도 시장보다 완전히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조회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또 어떤 업종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 시장 흐름 대비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단타나 스윙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해보는 것이 그나마 짧게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장이 빠지니까 내가 크게 물렸다면 조금은 덮어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시장보다 어떤 업종이 강하고 또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시장에 눈을 틔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다행히도 반도체 관련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이 끝이 아닌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